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평생 아껴 살았는데도 정작 통장은 비어 있고 그 모든 노력이 저 멀리 떠나가 버린 것 같은 허탈함.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항상 부족할까? 내 삶에서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사실 우리의 행복을 조용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소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6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6번째 소비는 우리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 이 6가지 소비 습관들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여정이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가 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감정, 첫 번째, 당신의 감정을 소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왜 지갑을 여나요?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끔은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모든 소비의 뿌리에는 감정이 숨쉬고 있어요. 기쁨으로 또는 슬픔으로, 때로는 분노로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파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눌 소비 이야기 그 중심에는 단 하나, 감정 소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나머지 모든 소비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을 허비하고 계신가요? 왜 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너무 심하게 반응했나? 괜히 그런 말을 했어. 가만히 있을걸? 출근길의 작은 불편함, 회사에서의 사소한 실수로 받은 질책, 그리고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의 평범한 질문에 터져버린 감정의 불꽃, 그리고 밀려오는 끝없는 후회의 물결. 우리의 감정은 마치 고운 모래시계 속 모래알처럼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모래알을 가장 의미 없는 곳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를 망치고 작은 오해로 밤잠을 설치는 일, 이보다 더 아까운 낭비가 있을까요? 이제는 감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의 여유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정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마음을 소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채워보세요. 종이 한 장, 펜 한 자루로 시작해보세요. 마음속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는 순간 마법처럼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감정을 종이에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1년 후에도 의미가 있을까? 10년이 지나도 이 순간이 중요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음에 손을 펴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참 교묘하죠.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출구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 소비의 함정입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이 정도 쇼핑은 괜찮아. 이번만 나를 위한 작은 선물. 그 순간의 달콤함이 입가에 머물 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밀려오는 후회의 파도. 기분 전환을 위해 쓴 돈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아이러니. 보상 소비의 가장 슬픈 점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새 옷으로 지워지지 않고 외로움은 최신 가전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미래의 행복을 빛내어 지금의 순간을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공허함과 더 큰 갈증뿐.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점점 커진다는 것. 작은 소비로 만족하던 마음이 점점 더 큰 금액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갈증을 바닷물로 해소하려는 것처럼 더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끝없는 순환이 되죠. 그러니 진정한 보상을 찾아보세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조용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에 몸을 맡기는 것, 오랜만에 친구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건네는 것. 당신의 마음은 소비의 대상이 아닌 소중히 돌봐야 할 정원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문턱에서 멈추는 용기. 충동의 파도가 밀려올 때 단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24시간이라는 작은 시간이 당신에게 선물할 지혜의 창문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비춰줄 테니까요. 진정한 보상은 통장 잔고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지갑을 열기 전에 잠시 그 작은 멈춤의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른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비교라는 이름의 함정이에요. 친구의 새 차 소식에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나요? SNS에서 본 누군가의 명품 가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있나요?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나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비교 소비의 덫에 발을 들인 겁니다. 이 덫의 가장 무서운 점은 끝이 없다는 것. 오늘은 가방, 내일은 옷, 모레는 자동차. 그 경주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더 비싼 것, 더 화려한 것을 향한 끝없는 질주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잊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어떤 책에서 본 오래된 지혜가 귓가에 울립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잊고 산다. 지금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은 한때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것들이 당연해졌나요? 언제부터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었나요? 비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의 행복 지수는 조금씩 내려갑니다. 감사함은 사라지고 필요 없는 소비의 굴레만 남게 됩니다. 이제 소비의 나침반을 돌려볼 때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향해. 이것이 없다면 내 삶은 정말 달라질까? 이 소비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누구를 위한 소비일까? 나를 위한 걸까? 그런데 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감지할 수 없지만 서서히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미래 도둑 같은 소비들이에요.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나중에 갚으면 돼. 일단 할부로 사고 천천히 내면 되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안 쓰면 바보 같아. 이 작은 속삭임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한 조각씩 베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달콤함이 내일의 쓴맛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네 번째, 미래의 그림자. 당신의 지금을 잠식하고 있나요? 오늘의 작은 괜찮아가 내일의 큰 후회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느껴지는 카드값, 할부금, 대출이자. 하지만 이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당신의 미래를 따라다닙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10년, 20년 후에 당신을 만든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손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당신의 내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나요? 현실은 다릅니다. 병원비는 꾸준히 늘어가고
생활비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기 어렵고 주변의 경조사도 외면할 수 없죠.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준비해야지. 하지만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후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안 썼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시간의 강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고 한번 흘러간 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태도로 돈을 만지고 계신가요? 오늘의 달콤함을 위해 내일의 안정을 저당 잡히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이 소비가 5년 후에도 의미가 있을까? 이 지출이 진정으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할까? 이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외로운 순간 당신을 진정으로 지켜줄 것은 그동안 쌓아온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미래의 당신을 위한 현명한 소비가 오늘의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구독이라는 이름의 소리 없는 도둑. 매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작은 금액들. 처음엔 너무 작아서 무시했던 그 돈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구독료. 한 달에 10,000원 정도니까 괜찮겠지?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해지하는 게 귀찮으니 그냥 두자. 하지만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 온라인 강의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가요? 그 운동 앱 최근에 열어본 적이 있나요? 구독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없나요?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당신의 재정을 서서히 침식하고 있습니다. 작은 누수가 결국 배를 침몰시키듯이 당신의 통장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 작은 금액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꿈꾸던 미래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5번째, 보이지 않는 돈의 강물, 당신의 미래를 쓸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정에서는 그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조금씩 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9,900원, 12,000원,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작은 물방울 같은 구독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00원짜리 구독 5개는 1년이면 60만원, 10년이면 600만원의 바다가 됩니다. 10개라면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당신의 재정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진실은 우리는 이 돈이 흘러나가는 것조차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조금씩 새는 물을 무심코 지나치듯이 우리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소리 없이 사라지는 돈들.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강의, 클라우드 저장소, 헬스장 멤버십, 배달 앱 구독. 이 중에서 당신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워런 버핏의 경고가 귓가에 울립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당신은 평생 돈을 모으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해지하기도 귀찮고 또 가입할 수도 있으니 그냥 두자. 한 달에 몇천 원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 몇천 원이 쌓여 당신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여행 자금이 될 수도,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 될 수도, 아니면 당신의 오랜 꿈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당신, 이제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시간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하고 불필요한 자동 결제는 즉시 중단하고 매달 빠져나가는 돈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되찾으세요.
그 작은 선택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사랑의 이름으로 비워진 통장. 당신은 한 번쯤 자문해 보셨나요? 자식을 위한 끝없는 지원이 진정 사랑의 표현인지 아니면 우리 노후의 안전망을 서서히 허물어가는 조용한 배신인지. 자식을 위한 희생.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껴보세요. 학자금, 결혼비용, 전세보증금, 자동차 구입비, 마치 끝없는 목록처럼 부모의 지갑을 향해 손을 뻗는 항목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외면해.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편해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된 지원은 어느새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됩니다. 처음 받는 도움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두 번째부터는 기대로, 그리고 마침내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있잖아.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친구 부모님은 다 해주던데. 이런 말들이 가슴을 찌르듯 다가온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등록금만 지원했던 손길이 결혼 비용으로, 그리고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는 집 마련과 손주 교육비까지. 부모의 지갑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노후를 위한 저축은 점점 멀어집니다. 씁쓸한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부모 중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고작 20% 미만인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한 비율은 70%를 훌쩍 넘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했지만 재정적 흐름은 늘 한쪽으로만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병원비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곳 없는 외로움, 생활비가 부족해도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황혼, 자기 가족도 돌보기 힘든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말 못하는 아픔.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혼자 남겨진 부모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이 돈이 없어도 내 자녀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돈을 주고 나면 나의 내일은 안전할까? 이 돈을 내 노후를 위해 썼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식이 그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달려가느라 바쁩니다. 사랑은 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안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의 인생,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지금 형편이 빠듯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자식의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찌르는지 그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쌓아두었어야 할 안전망을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모두 내어주었다는 것을. 당신이 자식에게 주었던 그 헌신과 사랑은 언젠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완벽한 원을 그리지 않습니다. 주고받음은 자연의 섭리가 아닌 때로는 배움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놓인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마지막 한 푼까지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지켜낼 것인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너진다면 결국 그 무게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짐이 되지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움을 줄 때도 분명한 경계를 세우고 무엇보다 당신의 노후를 먼저 설계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 아무도 박수쳐주지 않았던 그 작은 승리들, 당신은 정말 용감하게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노후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거나 코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싶은 것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당신만의 페이스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소비를, 당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따뜻한 햇살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감정 소비를 멈추기 위한 실천법. 1. 구매 전 24시간 룰. 충동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를 기다려 보세요. 2. 감정 일기 쓰기. 소비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3. 딥 브리딩. 구매 욕구가 생길 때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4.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리스트 만들기. 2개의 목록을 분리해서 관리하세요. 둘째, 비교 소비에서 벗어나는 방법. 1. SNS 디톡스.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여보세요. 2. 감사 노트. 매일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 자신만의 성공 기준 세우기.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과 성취 기준을 세우세요. 4.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 소유보다 경험과 관계에 가치를 두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셋째, 구독 서비스 정리하기. 1. 구독 서비스 전수조사. 모든 자동 결제 항목을 한 곳에 정리해 보세요. 2. 사용 빈도 체크. 지난 3개월간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정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3. 우선순위 매기기.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세요. 4. 정기적인 구독 점검일 정하기. 분기별로 모든 구독을 재검토하는 날을 정해두세요. 넷째, 미래를 위한 현명한 재정 관리. 1. 자동 저축 시스템 구축. 이 수입의 일정 부분이 자동으로 저축되도록 설정하세요. 3. 긴급자금 마련.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세요. 4. 복리의 힘 활용하기. 작은 금액이라도 일찍 투자를 시작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다섯째, 노후 계획 세우기. 1.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2. 가족과의 건강한 경계 세우기. 명확한 재정적 경계를 설정하여 도와줄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미리 정하세요. 3. 열린 대화 나누기. 자녀들과 솔직한 재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여섯째, 자립심 키워주기. 1. 도움이 아닌 자립으로 자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바꿔보세요. 2. 노후 계획 공유하기. 당신의 노후 계획을 가족들과 공유해 이해를 구하세요. 마음의 여유가 재정의 여유를 만듭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닌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눈 6가지 소비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워내지 못해서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비교, 소비,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여유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세요. 그 길에 작은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작은 깨달음이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테니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